토익 꼭 빡세게 미쳐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벳만 알아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에듀윌 토익 영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는 명사라는 품사인데요. 먼저 이 스피드 진단 테스트가 교재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시 재생을 멈추고 이걸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오셨죠?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오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제가 풀이하는 방식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을 고르는 기준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빈칸 앞에 the가 있으니까 이 빈칸은 명사 자리라고 확신을 하고 보기를 봤더니 A의 popularity 이렇게 ty로 끝나는 단어를 명사라고 외웠기 때문에 정답을 A라고 고를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일단 the club charges가 뭐 부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small membership 그러면 작은 membership 또는 회원 땡땡을 부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기를 봤더니 fee는 수수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money 얘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를 넣든 돈을 넣든 사실 이게 굉장히 한국어적으로는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앞에 어라는 단어를 보고 이 뒤에는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fee가 바로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가능하지만 이 money는 기본적으로는 셀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B의 money는 이렇게 앞에 이런 거를 못 붙여요. 그래서 B를 탈락시키고 정답을 A로 고를 거예요. 일단 이 두 번째 문장에 대한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머릿속에 한 번만 들어가면 판단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좀 오래 걸린 거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의 오늘 목표는 뭐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막 감에 의존해서 아무렇게나 막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한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명사가 뭘까요? 사람, 사물,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customer, store, advice 이런 단어들을 우린 명사라 그래요. 근데 이 명사는요,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말에서는 안 예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 사람이 많다, 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던 솔직히 안 예민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정답이다 아니다를 판가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하실 땐 여기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한 개, 두 개, 세 개 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단수 명사는 하나라는 느낌을 나타내고 이걸 표기할 때가 중요합니다. 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어나 언을 붙여서 표기해 주는 게 단수 명사예요. 반면에 복수 명사는 여러 개라는 느낌을 나타내는데 이게 표기법이 명사 뒤에다가요. s나 es를 붙여서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앞에 a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여야 한다라는 개념으로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건 셀 수 없으니까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a를 붙이지도 않고 뒤에 s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온전히 명사로만 써줘야 돼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일단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명사의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명사, 일단 단어를 외워서 품사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공부하면 그럼 수많은 단어들을 다 정확하게 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사의 형태를 미리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못 외운 단어가 나왔을지라도 일단은 모양을 보고서 이건 명사네 하고 판단을 해주신다면 자리를 맞춰주는 문제는 또 해석 없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의 형태는 좀 외워주시는 겁니다. 션, nis, ons, mont, ship, t, is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거 엄청 열심히 외웠어요. 션, nis, ons, mont, ship, t, is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명사의 보편적인 형태예요. 뭐 예시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똑같이 써 있거든요. donation, business, performance, appointment, relationship, society, service 이런 단어들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r, or, unt, ist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사람 명사를 뜻해요. 그래서 뭐 manager, director, employee, assistant, scientist 요게 이제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 명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같이 외워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명사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명사 자리는 정말 많아요. 어디에 뚫어도 명사가 될 정도로 명사 자리는 정말 많은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관사, 한정사, 소유격, 형용사 뒤에는 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무엇인지는 제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물리적으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관사, 한정사, 소유격, 형용사 뒤에 빈칸이 뚫리면 우리는 일단 명사를 정답으로 찍는다라는 그 문제풀이 접근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명사의 문장 속에서의 역할인데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외웠었는데 명사는 주목보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문을 통해서 좀 보시는데요. 일단 please complete an application at our website. 여기서는 이 앞에 어라는 단어를 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라는 단어를 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 빈칸이 뚫리면 우리는 명사를 정답으로 찍어야 하는데 application 해서 이 션이라는 끝말로 마무리가 되는 단어 요걸 명사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앞에 관사가 있네. 그러면 명사를 정답으로 찍어야지. 근데 보기에 션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으로 찍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application은 지원 또는 지원서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complete이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성하세요. 지원서를 웹사이트에서 이 정도 해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th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the라는 단어도 관사예요. 그래서 어하고 the는 관사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관사 뒤에 빈칸이 뚫렸기 때문에 process 요 명사를 정답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얘는 과정, 절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reimbursement는 보상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 reimbursement라는 단어 스펠링이 굉장히 어렵게 생기고 정감이 좀 안 가게 생긴 단어인데 외울 때 굉장히 헷갈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토익에서 reimbursement가 나오면 보상이란 뜻인데 이 보상이 보통 출장에 가서 어떤 비용 지불을 하고 영수증을 뭐 회계과나 재무과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보상받는다라는 이 스토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쓰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reimbursement입니다. 그래서 보상 절차는 very simple, 매우 간단하다. 그 다음에 he doesn't make any appointments on weekends. 여기서 any라는 단어가 한정사에 속하는데 이 any는 한국어 뜻이 그 어떠한 뭐뭐라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한정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법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꿔준다면 한정사는 형용사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any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형용사랑 무조건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측면에서는 형용사와 좀 같습니다. 좀 특이한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강의에서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any라는 단어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month가 들어간 명사를 써서 He doesn't make any appointments. 그는 그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On weekends, 주말에는. 자, 그 다음 소유격이나 형용사 뒤에다가도 명사를 써주는데요. 이 소유격은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his, 그의 또는 일반 명사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s를 붙여서 브라이언의 요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 뒤에는 무조건 명사 자리예요. 지금도 suggestion이라는 션으로 끝나는 명사를 넣어줬죠. 그래서 그의 또는 브라이언의 제안은 was adopted, 채택되었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 뒤에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다가도 명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good이라는 형용사 뒤에다가 또 shone 해서 impression, 인상, 좋은 인상. He made a good impression. 그는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On his boss, 그의 사장님께.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잠시 재생을 멈추고 이걸 풀고 나서 이어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요. 자, 풀었죠?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정답을 너무 결과적으로 그 정답에다가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ABCD 보기를 보니까 celebrate 이란 단어 가지고 비슷하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자리에 올바른 형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ABCD 보기에 품사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A는 동사고 B는 명사로 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보고 무슨 자리인지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빈칸 앞에 large라는 단어가 내가 외울 때 이걸 형용사로 큰이라고 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가 있네요. 요거는 관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뭐였죠? 관사 뒤에는 명사 자리, 형용사 뒤에는 명사 자리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빈칸을 지금 우린 명사 자리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서 명사 모양을 고르는 건데 우리가 또 션으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라고 그렇죠?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요거는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리고 ABCD 보기에 있는 단어를 내가 몰라도 일단 정답은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B의 celebration 얘가 정답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답을 맞췄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조 분석과 직독직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staurant 얘가 주어고요. 식당은 on Mesa Street 요 길에 있는 식당은요 is having 하고 있어요. A large celebration. 요게 지금 기념행사라는 뜻이죠. 큰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rk its 10th anniversary. 여기 mark라는 단어가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큰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요 정도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2번인데요. 이것도 보기를 보니까 서로 다른 품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빈칸의 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기에 뭐 appoint 동사, appointment 명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빈칸 자리를 보니까 이 앞에 any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뭐였죠? 이거는 한정사라고 했습니다. 한정사는 뒤에 명사를 써서 꾸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은 우리가 명사 자리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명사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못 외웠을지라도 month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다라고 미리 공부를 해주신다면 역시 해석하지 않고 단어를 몰라도 정답을 B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리카르도 소다가 지금 주어거든요. 자,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이렇게 콤마가 있고 쭉쭉쭉쭉 진행하다가 여기 또 콤마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삽입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괄호를 쳐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executive는 총괄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리카도 소다는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총괄 셰프예요. 이 레스토랑에서. 근데 이 사람이 avoid, 피한대요. avoid가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걸 피하는 거냐면 making any appointments. 그러니까 약속을 잡는 걸 피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목적어예요. 그 어떠한 약속이라도 잡는 걸 피하는 거죠. 근데 누구랑? With food journalist. 그러니까 음식 기자들이랑 저널리스트들이랑 약속 잡는 걸 피한대요. 뭐 하는 동안에는요? During peak hours. 여기 during이 뭐뭐 동안에 peak hours. 요거는 가장 바쁜 시간대, 피크 시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가장 바쁠 때는 약속을 피한대요. 자, 그 다음은 3번이에요. ABCD 보니까 또 자리를 찾아주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품사부터 봤는데 이 빈칸 앞에 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빈칸은 무조건 명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 모양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cater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유추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D에 catered라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유추를 해보시는 거예요. 뒤에 ED가 붙었네? 보통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ED를 붙이니까 그러면 ED를 빼준 C는 동사네. 그리고 이 동사에다가 ER을 붙여서 사람 명사를 만들어줬으니까 B는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이 명사 자리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유추를 해서 B의 정답을 주시면은 일단 해석을 안 하고 문제는 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해석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cater이란 단어는요. 동사로 음식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B는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걸 음식 공급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익에서는 비즈니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서 세미나를 하던 뭐 워크숍을 하던 컨퍼런스를 하던 거기에서 이제 식사 제공을 할 때 외부 업체를 고용해서 이렇게 식사를 뭐 뷔페식으로 깔아놓든 도시락을 주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를 우리는 caterer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해석을 해보시면요. 여기 for부터 콤마까지는 괄호를 쳐줘요. 왜냐하면 for는 전치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꼭 괄호를 쳐서 덩어리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for Dr. Sepp's retirement party, retirement가 은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닥터 셉의 은퇴 파티에서 이 미스 데커라는 사람이 hired, 고용했습니다. 누구를요? caterer, 음식 공급 업체를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serve food,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4번 연습 문제인데 ABCD 보니까 역시나 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을 봤더니요. 빈칸 앞에 her이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얘는 그녀의라는 뜻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명사 자리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기에서 명사를 찍어주시는데 역시 이 션으로 끝나는 단어가 명사예요. 그래서 바로 D의 정답을 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고도요. 근데 이제 A의 dedicate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동사로 뭐 헌신시키다, 전념시키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dedication 얘는 명사로 헌신, 전념이란 뜻으로 씁니다. and withers 이 사람이 지금 주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콤마 쭉쭉쭉쭉 콤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and wither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삽입구예요. 그래서 and wither 씨는요. 뭐 억만장자 사업가인데요. entrepreneur 요거 사업가. 억만장자 사업가인 and wither 씨는요. is known for 여러분들이 이건 수거로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be known for 이게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유명하다. and wither 씨는 유명합니다. 뭘로요? 그녀의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To improving public health care access. 근데 무슨 헌신이에요? 향상시키는 데에 대한 헌신. 공공 헬스케어 접근에 향상시키는 데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도 해석이고요. 연습 문제 4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명사의 자리에 대해서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명사는 주목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 자리 주어에 대한 예시문입니다. Admission is free. 자, 이 admission은 지금 주어죠. 그래서 입장은 무료인데요. But registration, 얘도 주어예요. 등록은 is required, 필수적입니다. 해서 지금 전부 주어 자리에 명사를 넣었고요. 여기 션으로 끝나는 명사, 션으로 끝나는 명사.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is proposal is good for 30 days에서 지금 여기 비동사 앞에 proposal이 주어예요. 얘가 제안 또는 제안서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제안은 is good.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뭐 좋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good이 유효한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은 30일 동안 유효하다.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 명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Timing is important. 뭐 주어 자리에 또 타이밍이 들어갔어요. 명사로. 시기는 중요합니다. But 그러나 quality, 품질은 is our priority. 여기서 priority라는 단어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얘는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 근데 이게 보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빨리 눈치챌 수 있죠? 당연히 이 앞에 있는 is라는 비동사를 보고 우리 이형식 동사 외우자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be, become, remain, look, seem, appear.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보자마자 그 뒤에는 보어라는 걸 빠르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품질은 우리 우선순위이다. 그 다음에 the buyout, 이게 주어 자리에 썼어요. 저거는 인수라는 뜻이에요. 인수는 확실히 성공적이었다. 성공이었다. 이 정도 해석인데 지금 여기가 보어 자리라는 것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 have been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동사가 원래는 비동사의 have pp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비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어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e have appointed the company as sole distributor of our medical supplies. 요거는 좀 문장이 길긴 한데 우리가 appointed, 임명했어요. 또는 지정했어요. 누구를요? company, 회사를요. 근데 이 회사를 무슨 상태로 지정했는지 나타내주기 위해서 뒤에 보어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어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회사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sole distributor. 여기서 distributor이 뭐 분배하는 사람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 토익에서는 유통업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sole이 유일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유일한 유통업체로 지정했다. 이 정도 해석이에요. 유일한 유통업체로 회사를 지정했다. 자, 그 다음 또 연습 문제예요. 아직 안 푸셨죠? 잠시 재생을 멈추고 풀고 와야 합니다. 다 풀었죠? 자, 이 문제 접근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저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accept라는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자리를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품사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을 보세요. 빈칸 앞에 뭐가 있죠? 빈칸 앞에 여기 of라는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치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뭘 써야 하죠? 반드시 뒤에 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100% 명사 자리예요. ABCD 보기에서 명사를 찍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once가 들어간 단어를 명사라고 미리 외울 거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시더라도 정답은 D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단어 중요하거든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C의 accept, 얘가 동사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명사로 만들어준 거죠. acceptance. 그러면은 받아들임, 뭐 승인, 허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B도 중요한 단어예요. 예, 형용사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이 B, C, D에 해당하는 단어를 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독해를 해보면은 letter, 편지인데요. of 빈칸,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괄호를 치겠죠. 근데 무슨 편지냐면
승인 허가에 대한 편지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the IT position. 그러니까 IT 일자리, 직책에 대한 허가, 받아들임 편지가 was sent, 보내졌습니다. 8월 8일 날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그 다음 누구에 의해서? by Martha Sigmund. Martha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실 때 뼈대 문장 주어와 동사를 빠르게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괄호를 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해석은 결국 편지가 보내졌다라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연습 문제 2번인데요. ABCD 보기를 보니까 역시 자리를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빈칸 앞을 봤더니요. unprecedented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좀 어렵게 생겼죠? 얘는 형용사로 예기치 못한 이란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이란 뜻입니다.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근데 이 앞을 또 보시면은 여기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 빈칸이 무조건 명사 자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가 꾸며줘야 될 거고요. 앞에 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명사를 써줘야 되죠. 명사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지금 A의 success, 얘가 명사예요. 그런데 D의 successes 하고 또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명사인가요? S를 붙여놨기 때문에 복수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라는 단어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단수 명사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A로 찍어주실 수 있습니다. 해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A, B, C, D 단어를 혹시라도 모르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정답을 찍을 수 있는 여기 뭐 어를 본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ful이 들어가면 형용사라는 거, succeed가 동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면 해석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석은 해야 돼요. 그렇죠? Stores Holiday Season Sales Event까지가 전부 주어네요. 그 가게의 휴일 또는 연휴 세일 행사는 was 뭐뭐였습니다. 얘가 동사네요. 그러면 뭐였습니까? 뒤에 요 명사가 이제 보어 자리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세일 이벤트는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다. 이 정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예요. 역시나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우리 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빈칸을 봤더니요. 앞에 grea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형용사로 굉장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또 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빈칸은 100% 무슨 자리예요? 이 빈칸은 명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요. leader 얘는 er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맞아요. 그렇죠? 명사로 리더, 지도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C의 leadership이란 단어도 명사예요.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 이런 뜻으로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를 찍어야 하는데 명사가 2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문맥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면은 department head 여기가 주어예요. 부서장이 called, call이 뭐 부르다 또는 칭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부서장이 칭했습니다. 누구를요? Mr. Ruben, 이 루벤 씨를요. 근데 뭐라고 칭했냐면요. 빈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루벤이라는 사람, 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럼 이거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예요. 저 빈칸이. 이 call이란 단어는요. 뒤에 목적어 보어를 써서 O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누군가를 뭐뭐라고 부르다, 칭하다 요렇게. 그러면 이 루벤이 사람이기 때문에 요 빈칸에 들어갈 보어도 이 사람을 보충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이 굉장한 리더라고 루벤 씨를 칭했습니다. 요게 해석적으로 맞죠. 루벤이라는 사람을 리더십이라고 칭했다. 요거는 해석적으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왜 때문에 이 사람이 리더라고 칭해줬냐면 finishing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끝냈던 것 때문에 ahead of schedule, 요거는 일정보다 미리, 빨리라는 뜻이에요.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빨리 프로젝트를 끝내서
굉장한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칭했습니다. 이 정도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leading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데 물론 동명사로 쓰긴 쓰죠. 그런데 우리 토익에서 leading은 형용사로 선두적인이란 뜻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leading 공부하실 때에는 형용사로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리더였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시는데 지금 satisfy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해 놓았어요. 그러면 문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보시면은 앞에 th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은 100% 무슨 자리일까요? 명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ABCD 보기에서 명사를 골라줘야 돼요. 이 단어를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요 션이란 끝말에 집중을 해주시면 명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못하지만 B를 정답으로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 중요하니까요. satisfy가 동사로 누군가를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의 satisfaction은 명사로 만족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A에 satisfied 있죠?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형용사로 만족을 느끼는 이란 뜻입니다. D에 있는 단어 있죠? 이 D에 있는 형용사는 A에 있는 형용사의 반대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는 만족을 느끼는 거지만 D는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 이 since부터 콤마까지 괄호를 쳐줘요. 그리고 저 since는 지금 접속사로 쓰인 건데 얘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satisfaction이 정답이죠. 그래서 만족이 of our clients, 우리 고객님들의 만족이 is our biggest priority 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priority,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highly value,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value라는 동사가요 무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만족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당신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해석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명사 자리,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사의 목적어. 제가 지금 타동사라는 개념을 써놨어요. 이렇게 타동사라는 개념을 써놨는데 이거 나중에 동사 배우실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미리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용어를 이제 타동사라고 한다면 이 동사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를 써줘야 하는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동사가 뭐라고요? 뒤에 목적어를 꼭 써줘야 하는 동사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동사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이 목적어는요, 그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해석했는데 무엇을이 궁금하면 그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we will postpone, 우리는 연기할 거예요. 미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미루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게 그 뒤에 construction, 목적어로 들어간 거죠. Until May, 5월까지 공사를 미룰 것입니다. We need to review, 여기 review라는 단어가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검토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 implementation, 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의 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찾으실 때에는요. 사실 앞에 있는 타동사를 보고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동사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 동사 해석하고 무엇을 이 궁금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를 써야 한다고 이걸 덩어리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치사 뒤에 쓰는 이 명사 있죠. 이거를 좀 세부적인 문법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용어로서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에 너무 무게를 주진 않아도 되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시문 보시면은 The store is under renovation. under가 전치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renovation이라는 명사를 써준 거죠. 여기서 under는 뭐 아래에라는 뜻도 있고 진행 중인이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진행 중인이란 뜻으로 쓴 거예요. 그 가게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these images may not be used. 그 다음에 without permission. 이 without이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명사 permission을 써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그 다음에 employees, 직원들이 must submit, 제출해야 합니다. request, 요청서를요.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요청서인지 이 for time off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써준 거죠. time off는 휴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무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To Miss Hamilton.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to라는 전치사 뒤에 사람 이름 명사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for approval 승인을 위해서 해서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을 해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보실 때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항상 괄호 쳐주는 습관이 구조적으로는 중요해요. 또 연습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일단 미리 풀고 오셔야 됩니다. 다 풀었죠? 보기를 보니까 decrease 가지고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럼 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빈칸 자리를 보니까요. 앞에 cau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cause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무언가를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라서 결국에 뭐 주어가 발생시켰는데요. 무엇을 발생시켰는지 그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긴 목적어 자리예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찍어줘야 돼요. 보시면은 이 decrease라는 단어가 명사로 감소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C에 decrease가 명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해석적으로도 맞거든요. 경제적 위기는 발생시켰다. 근데 무엇을요? 감소를 발생시켰다. 근데 어디에서 감소를 발생시켰죠? In sales. 여기서 sales는 뭐 판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렇게 s를 붙여서 쓰면은 매출이나 판매량이라고도 해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의 감소를 발생시켰다. 뭐 영업 매출. All over the country. 전국에서. 이게 전국에서라는 뜻이에요. 전국에서 영업 매출의 감소를 발생시켰다. 이 정도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2번이에요. 또 help 가지고 우리 모양을 찾아줘야 돼요. 빈칸 앞을 봤더니요. 여기 need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뜻이 뭐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무언가를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은 목적어 자리죠.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명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A, B, C, D 보기에서 명사를 고르는 겁니다. 자, A의 help는요. 명사로 도움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 돕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명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모양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사로. 해석을 해보시면요. 새로운 인턴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요? 목적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무슨 도움이죠? With the copier, 복사기에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는 복사기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인데요. develop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구성을 해놨어요. 그럼 먼저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되죠? 빈칸 앞을 봤더니 the, 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 여길 명사 자리라고 확신할 수 있죠. A, B, C, D 보기에서 명사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 month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개발, 발전이란 뜻으로 D는 동사예요. 무언가를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그래서 이 빈칸 자리에는 명사가 정답이기 때문에
B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를 찍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ing가 들어가면 동명사라는 게 있다고. 그쵸? 근데 이게 왜 정답이 안 되냐면 물론 뭐 해석적으로도 이상한 면이 있지만 문법적으로 가르쳐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걸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 근데 이 동명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앞에 어나 the 얘를 붙일 수 없다라는 게 이 동명사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동명사 강의에서 또 한 번 반복할 거예요. 이제 미리 알아두시는 거죠. 동명사는 앞에 어나 더라는 관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더라는 단어가 동명사랑은 문법적으로 안 어울려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해석을 어떻게 얼추 맞춰도 문법적으로 안 되니까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the mayor, 시장님이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뭐를요? A plan, 계획을요. 근데 뭐에 대한 계획이죠? For the development, 개발에 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무슨 개발이요? Of the empty lot. 이게 빈 구역이란 뜻이거든요. empty, 비어있는 lot, 어떤 땅의 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빈 구역의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Near the park, 공원 근처에.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4번인데요. 역시 operate 가지고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 이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찍어줘야 돼요. 빈칸 앞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in. 얘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우리 전치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하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명사 자리인 거예요. A, B, C, D 보기를 봤더니 역시 요 션, C의 operation 얘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With just 1 year in operation. 고작 1년인데요. In operation,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Cough Motors라는 회사는 is already turning, is turning까지가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already가 이미라는 뜻으로 부사로 들어간 거고요. 이 Cough Motor는 이미 is turning 한대요. Record profits, 이게 목적어인데 이 turn이라는 단어랑 이 profit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짝꿍이에요. turn profit, turn profit. 이게 수익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ugh Motor는 이미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record는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요. 기록적인이란 뜻이요. profit은 수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Cough Motor는 이미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개념인데,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제가 단수, 복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개, 두 개, 세 개 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단수, 복수 요 표기법이 일단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나 s를 못 붙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뭐 수일치라는 개념 때문에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단수 취급합니다. 얘를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명사에 s가 붙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복수예요. 그리고 명사에 s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단수예요. 근데 그 단수에서도 셀 수 있는 단수와 그리고 셀 수 없는 단수 취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외우실 때부터 좀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이 permit과 permission은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단어예요. permit은 명사로 셀 수 있는데요. 허가증이란 뜻으로 쓰고 permission은 셀 수 없는 명사로 허가라는 뜻을 씁니다. 그 밑에도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비교해서 써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이 끝나고서라도 이 단어 정리표는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보여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구구절절 하나 설명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암기해 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시문을 토대로 보면은 첫 번째 예시문이 access to the website was blocked. 그럼 이게 이제 접근이란 뜻으로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웹사이트 접근은 뭐 막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access에다가 어를 붙여버리면 우린 이걸 틀렸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생으로 써줘야 됩니다. access. 자, 그 다음에 a new approach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approach는 뭐 방법이란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여서 표기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approach라고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이걸 틀렸다 그러는 거죠. 왜? approach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로 앞에 a를 붙이던 뒤에 복수로 s를 붙이던 그 표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장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실 수 있는데 자, 빈칸은 여기다 뚫어요. 빈칸은 여기다 뚫어놓고 보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다 줘요. 그럼 이거는 해석으로는 못 풀어요. 왜요? 허가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 허가증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허가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 사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한국어적으로 뭐 주차하기 위해 허가를 얻다가 허가증이냐 허가냐 요거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어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허가증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런 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다가 복수형으로 s를 붙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permission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a를 절대 못 붙이고요. 뒤에 s를 절대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빈칸 앞에 a가 있냐 아니면 보기에 있는 단어에 뭐 s가 붙었냐 안 붙었냐 요거 가지고 셀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좀 조심스럽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방금 봤던 이 permit이라는 단어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빈칸 앞을 봤을 때 이 for이란 단어가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100% 이 빈칸은 무슨 자리일까요? 이 빈칸은 명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를 찍으면 되는데 이게 A의 permission도 명사고 B의 permit도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와 B 중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외워서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외웠죠? permission 얘는 셀 수 없다고 외웠죠. 셀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명사 앞에다가 A를 안 붙이고요. S를 안 붙이는 거였죠. 그런데 B의 permit, 허가증은요. 얘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셀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명사에다가 A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봤을 때 A를 붙였는지 보기에서 S를 붙였는지 이런 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에 A도 없고 B는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B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이 빈칸 속에다가. 그래서 정답을 A의 permission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접근 방법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A를 넣어서 뭐 해석이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A하고 B 중에 헷갈릴 건데 그 중에서 A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단어를 셀 수 있다 없다로 구분해서 외워주는 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 암기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벤트 오르가나이저 행사 기획자가 call 전화 걸었어요. 어디에다가요? 매니지먼트 오피스. 이게 이제 관리소라는 건데요. 관리소에다가 연락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ask for 빈칸 permission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ask for 이란 단어 있죠. 이게
무언가를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한 단어예요. 무언가를 요청하다. 그래서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to use the event hall, 그 이벤트 홀을 사용하는 데에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 걸었다. 이 정도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complement 가지고 장난을 쳐놓은 보기인데요. 역시 자리를 찾아줘야 될 거예요. 이 빈칸 앞을 보니까 여기 rece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동사거든요. 얘 한국어 해석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eceive는 받다. 그러면 무엇을 받는지 너무 궁금하죠. 무엇을 받는지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라 그랬더라? 명사예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A, B, C, D 보기에서 명사를 고르면 되는데 이게 지금 C의 compliment가 일단 month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 뜻이 있습니다. 칭찬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동사 뜻도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다. 그런데 D를 보니까요.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명사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 compliment 명사 칭찬 이렇게 외울 때 이걸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명사 칭찬은 compliment는 셀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A나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C를 쓰고 싶다면 앞에 A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써준 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시티홀, 시청은 받아요. 근데 칭찬을 받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On the various events,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Of the Spring Festival, 그 봄 축제에서 행사에서 it organizes.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여기 시티홀이에요. 그래서 시청이 organize가 기획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시청이 기획하는 페스티벌, 축제에서의 다양한 행사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정도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B, C, D가 또 account 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문제니까 우리는 이 빈칸 자리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빈칸 앞에 in을 보니 전치사입니다. 우리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써줘야 돼요. A, B, C, D 보기에서 명사를 고르는데요. 여긴 명사가 3개예요. A, accountant, 회계사. B, accounting, 회계. 그 다음에 C의 account, 얘는 계좌, 계정. 이렇게 명사가 3개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젠 자리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해석이 올바를지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해석을 하기 전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나올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단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A의 accountant, 회계사는 사람 명사라서 셀 수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accounting은 회계. 요거는 셀 수 없죠. C의 account, 계좌, 계정. 요거는 당연히 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센스가 만약에 있다면 A나 C는 반드시 어떤 표기를 해줘야 되죠?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이거나 요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칸 앞에 어도 없고 A하고 C 뒤에 복수형도 아니니까 A하고 C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빈칸 속에는. 그래서 단어를 더 열심히 디테일하게 외운 사람들은 이러한 걸로 B를 정답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해석으로 해도 됩니다. According to the job description, 여기까지 괄호를 치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job description, 직무 설명. 이 description이 설명이란 뜻이고요. 앞에 job이 직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처음에 받는 직무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 직무 설명에 따르면 experience, 경험이. 근데 뭐에서의 경험이? is required, 필수적입니다. To work in finance department. finance department는 재무부서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뭐 회계부서 또는 재무부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회계, 그렇죠? 회계에서의 경력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을 해석적으로도 B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연습 문제 4번이에요. 연습 문제 4번. certify라는 단어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찾아줄 겁니다. 근데 이 빈칸 앞에 with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그럼 우리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뭘 썼죠? 명사를 써줘야 되겠죠. A, B, C, D 보기에서 명사를 골라줘야 돼요. 보시면은 A의 certify는 동사고 C의 certificate 얘가 명사로 증명서, 자격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D의 certification 이게 션으로 끝났으니까 명사겠죠. 동사에서 파생된 증명, 자격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신다면 C의 certificate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외워주셔야 되고 D의 certification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칸 앞에 A도 없고 보기에서 C에 S가 붙은 것도 아니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해석은 차치하고서 문법적으로 C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션, certification 요걸 정답으로 찍습니다. 자, 요거 해석도 해봐야 되겠죠? company, 회사가요. is recruiting, 채용할 겁니다. heavy machine operators, 이게 목적어네요. 이 operator, 얘도 사람 명사잖아요. OR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중장비, heavy machine, 중장비, 작동하는 사람, 작동자. 중장비 작동자를 채용합니다. 근데 무슨 작동자냐면요. with 빈칸이 앞에 있는 작동자를 꾸며주는데 여러분들 이 with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뭐와 함께 이렇게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 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 작동자를 채용합니다. In forklifts and cranes, 지게차나 크레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장비 작동자를 채용합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뭐 사람 명사와 추상 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명사는 보통 셀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셀 수 있잖아요. 사람 명사는 셀 수 있어요. 사람 명사를 만들어주는 끝말은 이렇게 er, ee, ant, 뭐 er 말고도 or 이런 게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 명사는 보통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셀 수 없다라고 보통 판단을 해요. 이제 month나 뭐 션이 들어간 애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 슬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이게 션으로 끝난다 그래서 모두 다 추상명사가 되는 것은 또 사실 아니다. 그래서 추상명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밑에 예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application이란 단어는 션으로 끝나서 이게 지원이라는 추상명사가 되는데요. 근데 얘는 지원서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는 전부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applications 얘를 s를 붙여서 표기하면 추상명사가 아닌 지원서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명사로 끝나는 말 중에 이제 100% 셀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외적인 단어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선택지에 명사가 2개라면 그러니까 명사 자리인 걸 찾았는데 보기에 명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명사의 모양을 보고 또 사람 명사인지 추상 명사인지 파악하면 이제 적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빈칸은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려 있고 in the meeting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괄호를 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빈칸을 주어 자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 주어 자리에는 품사가 무조건 명사가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우린 명사를 찍으면 되는데 A하고 B가 전부 명사예요. A의 participant 얘는 참가자라는 뜻이고요. B의 participation 얘는 참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회의에서의 참가자, 회의에서의 참가. 뭐 한국어적으로는 해석이 그렇게까지 막 다른 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참가자는 사람 명사니까 이거는 셀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셀 수가 있으니까 앞에 A를 붙이던 뒤에 S를 붙이던 해줬어야 됐는데 앞에 A도 없고 복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A는 절대로 지금 쓸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B라고 고르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안 할 시. 그렇죠? 근데 이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정하시면 되는 거죠. 회의에서의 참가가 강하게 권장됩니다. 여기 is encouraged까지 보시는데 여기 encouraged라는 단어가 권장되는 이란 뜻이에요. 권장되는. 그래서 이거를 비동사 뒤에 보호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뭐 수동태 동사라고 봐도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분하는 거 조금 더 공부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제 해석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가가 권장된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 ABCD 보니까 visit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보시는데 이 빈칸 앞에 m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한국어 뜻이 많은 이란 뜻인데요. 얘가 이제 뒤에 명사를 꾸미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many는 뒤에 명사를 꾸미는데 무조건 복수 명사만 꾸밉니다. 얘는 무조건 복수 명사만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를 봤더니 지금 여기 visit이란 단어도 방문이란 뜻이고 visitor이란 단어도 방문객이라는 뜻으로 둘 다 명사예요. 그러면 A는 이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 자리에 A하고 B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리로는 절대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인지 많은 방문객들인지 조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주어는 이 박물관의 주어는 sign 여기서 끝났죠. 이 sign은 서명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서명하다는 당연히 이 동작은 주어가 사람일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명을 하는 거니까 방문은 틀렸죠.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OR로 끝나는 방문객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B로 찍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박물관 방문객들이 서명합니다. 어디예요? The guest book. 이게 목적어인데 guest book은 방명록이란 뜻이에요. 방명록에 사인합니다. After their tour. 그들의 견학 이후에. 여기 투어라는 단어가 뭐 여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를 이렇게 둘러보는 견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pay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 빈칸 자리부터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collect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수집하다, 모으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물건을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도 있고 돈을 걷어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돈을 걷어가다, 돈을 징수하다 또는 돈을 수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호텔은 수집하는데요. 무엇을요? 목적어를요.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를 정답으로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CD 보기를 봤더니 즉 명사가 좀 많아요. A의 payer, 명사, 지급인, 지급하는 사람. B의 payment, 얘는 명사로 지불금, 결제금. 그리고 D의 pay, 이 단어도 명사로 급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앞에 주어가 호텔이에요. 호텔이 돈을 걷어간대요. 부과한대요. 징수한대요. 그럼 이 목적어, 지급인을 수집하다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사람을 수집하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해석적으로 안 돼요. 결제금을 징수한다, 부과한다, 수집한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호텔이니까요. 우리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해야 하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요거는 급여예요. 급여. 근데 호텔이 내 급여를 가져가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호텔이 내 급여를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죠. 따라서 여기 호텔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 결국 결제금을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B의 정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이 결제금을 징수합니다. 부과합니다. 언제요? When the guest check in rather than at booking.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접속사이고요. 그 뒤에 guest가 손님이란 뜻이고 체크인이 뭔지 아시죠? 호텔 들어갈 때 체크인 할 때. 그다음에 여기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rather than이 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부킹은 예약이니까요. 예약할 때라기보다는 체크인할 때 그때 지불금을 가져갑니다. 이 정도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이에요. 연습 문제 3번. ABCD 보기를 보니까 produce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빈칸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renowned라는 단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얘는 유명한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 자리인 거죠. 빈칸은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ABCD 보기 중에 명사를 봤더니 A의 producer, 얘는 제작사 또는 생산업체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B의 production, 얘는 생산 또는 생산량이란 뜻으로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A하고 B가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로는 못 풀어요. 어느 정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유명한을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해지죠? 유명한 제작사, 유명한 생산업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유명한 생산, 이건 이상하죠? 절대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적으로 생산은 탈락.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그래서 메스터 스튜디오 요 회사는요 is입니다. 근데 유명한 제작사입니다 해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명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of documentaries for young adults까지 전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를 쳐주면 됩니다. 유명한 제작사예요. 다큐멘터리의 젊은 어른들을 위한.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4번인데 지금 apply라는 단어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역시 자리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봤더니 앞에 will interview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할 것이다. 그럼 앞에 뭐 미스 응우엔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할 것이다. 누구를 하고 목적어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빈칸은 명사가 들어갑니다. 보통 인터뷰하다에 대한 대상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인터뷰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 명사가 목적어로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뷰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적어 자리에 사람 명사 찍을 거라서 여기 applicant라는 단어가 지원자라는 뜻의 사람 명사예요. 그래서 C의 정답을 찍어 줄 겁니다. D도 명사는 맞는데요. 이거는 지원 아니면 지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응우엔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인터뷰할 것이다. 지원서를 인터뷰할 것이다. 이거는 해석이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D는 탈락시킬 거예요. 그래서 응우엔이 지원자들을 인터뷰할 건데요. For the manager position, 그 매니저 직책에 대해서 starting on May 14th, 5월 14일부터 여기 starting이라는 단어 있죠? 이 뒤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start가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날짜를 쓰면 그 날짜부터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은 복합 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복합 명사가 명사와 명사 또는 어떤 단어와 단어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주는 걸 우린 복합 명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토익에서 잘 나오는 복합 명사 몇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 단어표를 열심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아, account라는 단어가 계좌, number라는 단어가 번호. 근데 account number를 같이 붙여서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를 일단 미리 외워보시면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명사 앞에 빈칸을 주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명사가 있는데 요 앞에다가 빈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빈칸을 형용사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요?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앞에 명사를 하나 더 써서 요거를 복합 명사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오답으로 유도하고 복합 명사를 찍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이는 복합 명사를 암기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regulation이란 단어 앞에 빈칸이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형용사 자리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바로는 명사를 넣어서 복합 명사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봤더니 A는 명사로 안전, B는 형용사로 안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로 찍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해석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보고요. 형용사라고 찍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regulation이란 단어는 규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규정,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규정이 도대체 뭐죠? 안전한 규정. 규정이라는 애를 어디 뭐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규정을 뭐 안전벨트라도 매준다든지 그런 건가요? 안전한 규정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적으로 맞지가 않고 차라리 A의 safety 얘를 정답으로 찍어주셔야 안전 규정이라는 복합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safety를 정답으로 찍는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는 일단 재생을 멈추고 푼 다음에 듣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했었는데 잠깐 멈추시고 풀고 오는 거예요. 다 풀었죠? 자, A, B, C, D 보기를 보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단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어를 일단 정리는 해놓았는데 이게 빈칸 앞에 admission이란 단어를 알아야 이 단어와 함께 같이 결합했을 때 좋은 한국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admission의 뜻이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 입장. 그래서 입장 땡땡 요걸 붙여줘야 되는데 입장 급여는 굉장히 이상하죠. 입장 요금 괜찮죠. 입장 박람회 이상하죠. 입장 이상하죠. 입장 출품작 이것도 이상하죠. 입장 요금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을 바로 B를 찍을 수 있습니다. 뭐만 보고서요? 앞에 admission만 보고서요. 그러니까 A, B, C, D 보기가 전부 단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다 집어넣으면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이 앞에 있는 admission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그리고 A, B, C, D에 있는 단어를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장 요금으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쉽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였고 여기 although부터 콤마까지 괄호를 칩니다. al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it has a high admission fee. 입장 요금이 high, 높대요. 비싼 입장 요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 클럽은, 골프장은 has 가지고 있는데요. reasonable monthly rate. 이 reasonable이란 단어는 합리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월 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ate라는 단어도 fee랑 좀 비슷하게 요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A, B, C, D 또 보시면은 이게 단어가 또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빈칸 앞에 보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데이터죠. 그리고 빈칸 뒤를 보니까 여기 policy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데이터 땡땡 정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데이터 장점 정책 이상하죠? 데이터 첫 글자 정책 이상하죠? 데이터 일정 정책 이상하죠? 데이터 보안 정책 요게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단어 센스만 가지고도 D의 정답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해석을 해볼까요? 명령문이네요. 동사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세요. 뭐를요? 데이터 보안 정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sign, 서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요? bottom of the page, 페이지 맨 밑에다가 서명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단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해석적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요. 지금 앞에 budg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산.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말이랑 같이 어울려서 쓸 수 있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단어 정리를 해봤더니 예산 조립, 예산 모임 이상하죠. 예산 계좌, 예산 계정, 예산 흑자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예산 흑자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뭐죠? 예산을 뭐 10,000원을 잡아놨는데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에 5,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5,000원이 남았죠. 그걸 예산 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흑자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뭐 proportion 비율, 예산 비율 이것보다는 지금 버스티 회사가 has reported 보고했습니다. 예산 흑자를 보고한 거죠. Fo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예산 흑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외워주시면 surplus라는 단어로 좀 빠르게 정답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번인데 ABCD 보기가 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좀 되어야 하는데요. 앞에 serv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service라는 단어를 보고 뭐 charge, 서비스 요금, 그 다음에 service provider, 서비스 공급업체, service speed, 서비스 속도, 서비스 amount, 양 이게 사실 서비스만 보고는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문장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mall service하고 빈칸까지가 전부 주어예요. 그 다음에 is added가 동사죠. 그러면 작은 서비스 무언가는 추가됩니다. For orders, 주문에 추가됩니다. 근데 무슨 주문에? That are less than $10. $10 이하인 주문에는 자그마한 서비스 무언가가 추가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금이 추가됩니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전반적인 문장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빈칸만 보고 서비스랑 같이 보시면 좀 헷갈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좀 해석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명사 다 끝나가는데요. 빈출 유형 풀이 전략. 지금까지 제가 연습 문제로 풀어드렸던 그 방법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B, C, D 보기를 봤더니 시스템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품사 문제로 자리를 찾아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생각을 가지고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가 뭐예요? 주변에서 단서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 앞을 봤더니 뭐 어라는 관사가 있고 automatic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서 저 빈칸은 100% 명사 자리인데 어에 맞춰서 단수 명사가 정답이다. 요거를 생각하고 보기를 봐주신다면 이 D의 정답을 찍는 게 해석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equip 가지고 장난을 쳐서 어떤 품사를 찍어줘야 되는데요. 이 앞에 all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offic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이 all office 빈칸까지가 전부 주어예요. 왜냐하면 뒤에 will be loaded라는 단어가 동사거든요. 그래서 빈칸 뒤에 동사 will be loaded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빈칸은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 그래서 우리는 명사를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office와 결합하여 복합 명사를 이루어주는 걸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무실 장비 해서 D의 정답을 주시는 거죠. equipment가 장비라는 뜻으로 모든 사무실 장비가 짐 실어질 겁니다. 트럭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사를 공부하실 때 포인트는 일단 자리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뭐 복합 명사라든지 빈출 단어들 이런 짝꿍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외워주고 하면은 이 명사 자리가 정말 많이 뚫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답을 좀 쉽고 빠르게 골라주신다면 이 명사에 대해서는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좀 다 맞춰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걸 복습하실 때에는요. 이 내용을 정말 내용적으로 다시 읽어보고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연습 문제 풀어봤던 거 있죠. 거기에서 뭐 자기가 틀렸던 문제 몇 가지를 오답 노트로 좀 작성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그 작성을 할 때에는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정답이 아닌지 그걸 논리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서술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지만 점수를 단기간에 빨리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번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윌 토익 영준쌤이었습니다.